모르겠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아,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C8예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강현필님, 제 계좌가 지금 C8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제모,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을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메인과 기간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왜 자다 일어나셨어요? 개 피곤한 요즘이다. 뭐 꼭 주식이나 유튜브 때문만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좀 이렇게 바쁠 때가 있고 좀 덜 바쁠 때가 있는데 오늘 좀 미팅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어제 좀 잠이 부족했는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자다 일어난 느낌 티가 나나? 사실은 또 우리 보혜 씨가 질문을 아주 적절하게 잘했네. 오늘 장이 이렇게 좀 약간 졸린 장이었죠. 왜냐면은 거래소 지수 보면 0.15%가 올랐네요. 0.15%가 올랐고 또 장중 저점과 고점이 거래소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0.32고 장중 고점이 0.48이면 합쳐갖고 딱 0.8이거든요. 0.8 사이에서 진폭이 있었다는 건 정말 뭐 장중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은 좀 난가 싶으면 코스닥은 좀 더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의 장중 저점은 0.1, 장중 고점은 0.63이니까 저점과 고점의 진폭이 0.73이죠. 오히려 거래소보다 더 진폭이 낮았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0.8, 코스닥은 0.73의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제 뭐 다이나믹하고 버라이어티한 거의 반대말, 아주 루즈하고 뭐 소위 뭐 졸린 장이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나마 코스닥은 그래도 양선이 좀 갭상승 양선이 나왔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윗골이 좀 달아서 떨어지지만 않은 날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 시황에도 보내드렸는데 오늘 좀 약간 떡값장세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다우가 0.84, 나스닥 0.45 이렇게 좀 다우 나스닥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어땠냐 했을 때 홍콩은 좀 많이 빠졌어요. 홍콩은 1.77 빠졌고 아시아 니케이도 뭐 0.5, 뭐,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 이제 보합권까지 좀 아래꼬리, 상해 같은 경우 좀 보합권까지 한 0.38?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다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 시황이. 오늘 왜 아시아 전체,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만 플러스지? 떡값 주나?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을 써드렸던 겁니다. 지수는 여전히 좀 마음 편한 지수대는 아니다. 차트 분석상 특히 거래소 지수가 중요한데요. 거래소 200일선 한 번 8월달, 9월달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두 번 다 200일선 지지를 했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200일선 터치 또 200일선 터치 두 달 연속 200일선 터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한 쪽으로 보면 되게 강하네. 반대로 터치한 거로 보면 이제 좀 끝물인가 약하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시장이 어떤 업종이 좋게 흘러갔는지 업종별 대장주들은 어떤 움직임이었는지를 보는 건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오늘 둘 다 또 이렇게 좀 미그적 거렸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뭐 네이버와 카카오도 역시 오늘 미그적 거렸고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2.5% 상승, 셀트리온 3.6% 상승.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강한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2차전지 3대장 모두 약세를 펼쳤습니다. 특히나 SK이노베이션 오늘 뭐 물적 분할 국민연금이 반대 뭐 이런 재료 나오면서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계속 좀 다리를 걸고 물그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악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제학의 모든 이론들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저퍼주가 고퍼주보단 좋겠죠. 근데 다른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죠. 저퍼주인데 CEO가 사기꾼이라던가 또는 고퍼주인데 성장성이 높다거나 예외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퍼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 좋은 거예요. 인적 분할을 하면 우리 기존 주주들은 분할한 두 개의 회사를 가질 수 있어요. 반면에 물적 분할을 하면 나는 모회사 주식만 갖고 있어요. 모회사가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자회사가 IPO를 하면은 내 지분이 가치가 완전히 희석돼 버려요. 직접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쓴 책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좀 밑으로 내려가 보면 클래프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요. SK 아이테크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전지 3대장은 떨어졌는데 2차전지 관련 그 아랫단에 있는 조 단위 종목들은 올라갔다라는 거, 10조 단위 종목들은 올라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정도까지 보시고 하나 더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11% 올랐고 오리온이 4%가 올랐네요. 오리온은 제가 좀 보던 음식료주인데 오리온 4%가 올랐고, 오리온에서 무슨 고추튀김 과자인가 뭐 맛있는 과자 하나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지만 음식료주들이 약간 경기 방어주적 성격으로 의류주, 음식료주 요즘 좀 차트 만들어가는 것들이 몇 개 있고요. 반면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 5% 급락이 나왔는데 아이폰이 생각보다 좀 신제품이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떨어졌고 LG이노텍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돼서 오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요즘 그거 있죠, 진단. 그래서 오늘 진단 업체 중에서 SD 바이오 센서랑 그리고 시젠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갔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이 정도로 보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서는 오늘 일단 카카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 높은 거래대금이 계속되고 있고요. 뭐 충돌이란 얘기죠. 아, 나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안 갖고 있을래. 떨어지는 거 버텼더니 계속 떨어져. 이런 매도세들. 또는, 야, 그래도 카카오인데? 썩어도 준치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충돌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떨어지는 음선에서 대량 거래 나오면 그 위로의 매물벽들이 좀 부담되는데 오늘은 뭐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늘 거래가 터진 거는 뭐 그렇게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런 거래들이 다 매물벽이 되는 거고요. 더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의 거래들이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주가가 옆으로 한 탄탄하게 갈지 더 떨어질지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가 오늘의 거래량이 지지대의 거래량이 될지 매물대의 거래량이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CIS가 오늘 16% 상승을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거래 많이 나왔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거래 엄청 터지면서 11% 상승. 에코프로비엠도 오늘까지 또 아래꼬리 만들고 양선 1% 상승. 한국 BNC는 진짜 겁나 올랐는데도 안 떨어지네요. 소위 말하는 진짜 겁나 올랐는데도 안 떨어져. 한국 BNC 연초에 얼마였냐면 4,000원에서 4만원까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고백하자면 제 주변 지인 중에 거의 한 7월인 것 같아. 10,000원, 15,000원 사이 한국 BNC를 저한테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친한 지인인데 한국 BNC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샀어요? 그랬더니 뭐 누가 사라 그랬는데 좋다고 해서. 그랬더니 파세요. 남았으면. 그때 한 30% 50% 남았다 그랬는데 파세요 했는데 파세요 했을 때부터 지금 제가 얼추 어림잡아도 한 3배 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겸손한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겸손하지 않은 팩트를 말씀드리는, 그냥 딱 50%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시기에 따라 또 달라요. 잘 맞을 때는 플러스 알파가 10%가 돼서 그럼 60%가 맞는 거고, 또 안 맞을 때는 막 플러스 알파가 막 1, 2%가 되면 51%, 50%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슈퍼겜이나 주식 잘하는 사람에 대한 과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감보다 저는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아마 다 마찬가지일걸요? 이 방송을 듣는, 주식을 하는 모든 분들이 주변에 고수가 있다는 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다 물어보면은, 주변에 고수님들이 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 그분이 뭐 하는 분인데? 뭐 이러면 작년부터 주식해서 1년 동안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고수냐 아니냐는 차치하고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굉장한 고수처럼 느껴지는 게 주식 투자자의 현실인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골프 좀 재밌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골프를 한번 같이 치면 대단한 고수냐 아니냐를 말할 필요도 없죠. 폼이 좋고 정말 타수가 좋으면 고수인 거고, 폼도 안 좋고 타수도 안 좋으면 고수가 아닌 거예요. 한번 라운딩 한 번만 해보면 알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뭐 고수도 포카를 같이 해보면 알아. 그런데 주식 투자는 일단 같이 해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계좌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0번 20번, 30번, 100번에서의 정답 확률이냐 아니면 한 번, 두 번에서의 정답 확률이냐 정말 달라지거든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왜 고수예요? 그러면 종목 한두 번 줬는데 그 한두 개가 다 올랐대. 한두 개가 뭐야? 5번 연속 오를 수도 있어요. 5번 연속 오르고 5번 연속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닌 건 알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고수가 아니니까 제 방송에서 도움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고수라고 큰 기대는 하지 말라. 차라리 여러분들을 믿는 게 더 낫다. 저 슈퍼게임은 뭐예요? 3배나 오르는 한국 BNC들 그냥 파세요. 이렇게 상담했다니까. 두고두고 미안해하고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좀 미안하죠. 3배 오를 거 못 먹었으니까. 제 사례를 빗대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고수는 아니니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 BNC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에서 오늘 뭐 상한가가 2개 나왔네요. 흥하해온은 오늘 거래 첫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노뎁 같은 경우에 이게 무슨 종목이었냐면 여기 신규 상장되고 올랐다가 떨어졌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였고요. 이노뎁 같은 애들이 오늘 몇 개 올랐어요. 그래서 선익시스템이 또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였죠.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는 거, 그건 이제 뭐 장중 기사를 좀 검색하신 분들은 정부 과학기술부에서 우리나라 메타버스 좀 육성하겠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겠다, 가상현실의 영토를 확장시키겠다, 뭐 이런 큰 비전과 함께. 근데 제가 예전에도 뭐 강연이나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정책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밥 먹고 그런 연구만 하는 분들, 무언가 일을 펼쳐야 되고 일자리를 펼쳐야 되고 정책만 피는 분들이 몇 년 전에 2차 전지 우리나라 앞으로 먹거리다,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먹거리다, 이런 얘기 3년 4년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때 전기차나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훨씬 포트폴리오가 구성지게 되어 있을 수 있죠. 알차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너무 흘려보내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에 메타버스 하나 넣어놓을까? 뭐 이런 기회를 삼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비트컴퓨터 같은 애들은 이제 어찌 보면 뭐 의료 소프트웨어 쪽에서 비대면 뭐 이런 쪽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관련 재료같이 있는 애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국컴퓨터 지주 애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컴퓨터, 뭐 로지시스 뭐 이렇게 한 4-5개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보시고요. 또 오늘 움직였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좀 좋았으니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A스토리가 오늘 10%나 올랐네요. A스토리는 대표적인 엔터주 중에서 제작사 엔터 쪽이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요약하자면, 제가 이렇게 졸린 눈을 하고 있을 만큼 좀 변동성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위아래 진폭이 0.8, 코스닥은 위아래 진폭이 0.7,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면 거래소 코스닥 하루에도 1% 이상 오르고 1% 이상 떨어지고, 그럼 위아래 진폭이 1%보다 훨씬 큰 1.5, 2%까지도 간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위아래 진폭 자체가 그렇게 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장중 변동이 별로 없었고, 그 얘기는 차트상에서 결국은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소 거래가 어제보다도 훨씬 줄었죠. 코스닥은 어제보다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거래가 좀 한산하고 위아래 진폭이 낮았다는 거,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좀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특별히 뭐 볼만한 대형주들이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꼽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 제약바이오 양대산맥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거.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뭐 상한가도 한두 개밖에 안 나오고
근데 그나마 2차전지 쪽은 오늘 그나마 뭐 눈에 별로 안 들어왔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들어온 거,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좋았으니까 대형주들이 제약바이오주들 들어온 거,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말했던 저도 종목 상담해도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맞으니까 너무 주변 분들을 고수라고 믿지 마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방법은 약간의 준비죠. 우리 시험 공부 준비 많이 되면 자기 자신 믿고 시험 보러 가서 자신 있게 시험 보는 거고, 공부 안 돼 있으면 에이 요번엔 망했네 뭐 이런 거죠.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좀 준비가 돼 있으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라도 선택은 확실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으면 선택도 못 하게 되고, 선택을 못 하게 되면 주변의 고수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 고수가 알고 보면 여러분이 공부 한 6개월만 하면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한 중수 정도밖에 안 된다. 제 유튜브 또는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또는 네이버의 카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뭐 무료, 유료 이런 컨텐츠들 많이 이용해서 좀 여러분들이 중수, 고수까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수요일 11시 반 오전 시황 전해드립니다. 어제 미증시 하락에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나홀로 상승 보이고 있는 기특한 하루입니다. 거래소 플러스 0.27%, 코스닥 플러스 0.5%로 양시장 양선 상승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대로 좋은 점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 나쁜 점은 글로벌 증시 따라 하락 가능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제약바이오주 쌍포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는 반면 2차전지 3대장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3%대 하락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물적 분할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재료이다. 좀 더 시총 아래를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9%와 오리온 4% 상승이 눈에 띄네요. 코스닥은 시총 11위까지 전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의 동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데, 이노뎁 상한가에 선익시스템,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이 돋보이며 게임주 넵튠과 엔터주 에이스토리 등도 탑 30에 이름을 올렸네요. 오늘 장중시황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글로벌 증시 대비 나홀로 상승의 이유는 추석 떡값,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